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2번 문제를 좀 볼게요. 102번인데 해공, 해상과 항공 복합운송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102번 문제, 102번입니다. 102번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자, 해공 복합운송이라는 것은 해상과 항공을 곁들여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느냐? 여러분, 해상운송조약과 항공운송조약이 각각 나뉘어진 거 아시죠? 맞죠? 근데 4번을 보실까요? 항공사가 운송장을 발행하게 되면 항공사는 그리고 갑자기 무슨 조약이 나왔어요? 함부르크 조약이 나왔죠. 항공사인데 함부르크는 뭐예요? 해상 쪽이죠. 틀린 거예요. 이렇게 찍는 겁니다. 바르샤바나 몬트리올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함부르크는 해상이에요. 그리고 항공사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화주에게 유리하다. 항공사가 책임을 진다. 항공사는 몬트리올이나 바르샤바예요. 몬트리올, 바르샤바가 들어가면 모를까? 항공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답은요? 그렇죠. 4번.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03번.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진짜 거저먹기. 식은 죽먹기 문제입니다. 식은 죽먹기. 자, 103번 바로 보실게요. 컨테이너 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5번 바로 보실게요. 컨테이너화에는 선사 직원 및 항만 노무자의 교육 훈련 등에 있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가 당연히 투자해야 되고, 컨테이너마다 특색이 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교육해야 돼, 안 해야 돼? 교육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요 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 수 있잖아요. 진짜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문제죠. 자, 답은 5번. 104번 보시겠습니다. 104번. 항공화물 운송장 기능과 내용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에어웨이 빌 제가 앞전에 2과목 했을 때 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이걸 순차적으로 보신다면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기억, 화물수령증, 니은 요금 계산서, 디귿 세관신고서 전부 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104번의 5번입니다. 요건 따로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없고요. 반드시 기출문제는 여러분 순차적으로 계속 봐주세요. 순차적으로 계속 봐주세요. 답은 5번입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105번입니다. 항만시설이죠. 이 문제 별표 하나 할게요. 이 문제 예전에도 똑같이 나온 적이 있던 문제예요. 똑같이 나온 적이 있고요. 심지어 답도 비슷해요. 자, 먼저 항만시설, 묘박지, 개선주, 선회장, 팬더, 항롱, 그냥 여기에 있는 거 그냥 여기 나온 그대로만 그냥 인식해 주시면 되는데, 3번에 터닝, 바신, 베이신, 선회장이라고 있는데요. 자선 선회, 선회가 선박이 회전하는데요. 회전하는데 본선의 길이의 2배 아니고요, 3배를 직경으로 하는 원이며, 예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길이의 2배, 2와 3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끝. 이런 문제는 요 정도 급을 하고 그냥 휙휙 넘어가시면 돼요. 106번. 부정기선 운임이죠. 이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만 이제 알아주시면, 용어의 정의만 알아주시면은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키워드가 어디냐? 자, 중간에 보시면은 항해, 선복을 단위로 운임을 계산, 즉 선복을 단위로 운임 계산, 선복이에요. 선복 기준 운임이에요. 운임. 선복 기준 운임.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이거 뭐라 그러냐? 럼썸 프레이트. 선복 기준으로 용선을 하는 건 럼썸 차터. 선복 기준으로 운임을 하는 건 럼썸 프레이트. 답은 1번이죠.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 옵셔널 썰차지, 제목은 가져가야겠죠. 2번에. 그래서 1번은 럼썸 프레이트, 선복 운임.
1번이고요. 2번은요. 선택항 할증료. 네, 옵션. 선택항 할증료. 키워드 양하항 2개를 지정해요. 양하항 2개 지정. 네, 키워드예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3번에 보시면은 데드 프레이트 3번 뭐예요? 부적운임 또는 공적운임이라고 하죠. 예. 부적운임, 공적운임.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컨제션 설차지가 뭐냐면은 최선 할증료, 최선 할증료. 선박이 예, 지체 됐을 때 최선 할증료. 5번은요 롱텀 컨트랙트 프레이트 장기 계약 운임. 예, 장기 계약 운임. 제목은 꼭 가져가 주세요. 예, 딱 요 정도만요. 예, 더 파지도 마세요. 답은 3번. 답은 예, 답 몇 번이죠? 106번에 예, 이거 안 바꿨네요. 예, 106번에 1번.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107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저는 이 문제 선화증권의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이냐 임의 기재 사항이냐 요 문제인데 당연히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인데요. 전 이런 것들을 시험 앞두고 특별히 막 가져가는 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정 기재 사항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부터 찾아요. 저는 신용장의 기재 사항도 그렇고 우리 선화증권의 기재 사항도 그렇고 번호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아니에요. 번호라는 말이 들어가면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고 임의 기재 사항이고요. 디귿, 리을 빼볼까요? 1번, 2번, 4번 그으세요. 1, 2, 4 그으세요. 왜냐? 디귿하고 리을이 들어갔으니까요. 최종적으로 뭐도 아니에요? 운임지불지나 환율 있죠? 필수는 법정 기재 사항, 필수는 아닙니다. 답은 3번이라서요. 요 정도 문제로만 그냥 가져가서 더 파지도 마세요. 아, 여기 그냥 환율, 운임지불지 그리고 번호가 들어간다면 일단 아니구나. 아닌 것부터 그어서 그냥 3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예, 107번에 3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08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목만 잘 알고 계시면 풀 수 있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108번. 이 문제도 사실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상당히 쉬운데요. 108번 문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예. 자, 1번은 뭐냐? 구차 구화 시스템이라고도 그래요. 구차 구화. 차를 구하고 화물을 구하는 구차 구화 시스템. 예. 주로 이제 화물 정보와 관련된 겁니다. 요걸 다 챙겨주시고요. 2번은 ECR. 이거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라 그래요. 제목은. 효율적 소비자 대응. 네, 사실 요거는 이제 SCM 기법이죠. SCM과 관련된 기법이고요. 3번은 WMS는 창고 관리 시스템이에요. 창고 관리 시스템. 네. 4번 RFID는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이라 그래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5번은, 예, 그렇죠. 5번은 SCM,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지에서 보시면, 선지 발전 보기의 내용 보시면은, 정보 기술인데, 자, 첫 번째 줄 끝에 효율적인 배송 계획 밑줄, 다음 줄에 배송 차량 밑줄, 옆에 배송 상태 밑줄, 다음 줄에 중간에 화물 위치 추적, 끝에 화물 정보 검색, 화물, 배송, 이거를 의미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런 거를 말하는 적이 없어요, 아예. 그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끝.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죠. 예. 이렇게 진행하시죠. 예. 좋습니다. 답은 1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제목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여가지고, 예. 정말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범진식으로 푸는 거, 유범진식. 예. 유범진식 뭐 그 국밥이 아니라 유범진식.
예, 문제풀이죠. 109번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109번도 모른다고 칠게요. 만약에 이게 지역적인 부분, 잘 이렇게 평소에 막 엄청 막 두드러지게 나온 부분이 아니라서 아닐 수도 있는데, 복합운송주권 피아타 FBL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 2, 3, 4, 5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보기 내용에 잘 보시면은 저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경로 동그라미 경로가 루트 아니에요? 루트? 예. 그러니까 루트 들어간 거 뭐예요? 4번. 저라면 4번 찍어요. 전 이렇게 풀어요, 문제를요. 그러니까 절대 일단 보는 순간 포기는 하지 않아요.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저라고 딱 보는 순간 이런 건 거의 나오지가 않는데 미치겠네 라고 할 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들어온 단어들 뭐 취급, 적부, 보관, 운송에 따른 수단, 경로라는 말 나왔고요. 그럼 경로, 절차 이런 거에 대한 선택, 대체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루트 근데 4번에 방법 그리고 루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운송과 관련된 운송자 또 들어가네요. 또 수단, 메소드, 경로. 그러니까 4번이 운송의 수단과 경로예요.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해서 4번 찍는다 이거예요. 예. 저라고 여기 있는 거 다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 정도만 아시면은 109번에 4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이게 바로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많이 푸셔야 돼요. 기출을 정말 많이 푸셔야 됩니다. 110번 볼게요. 별표 하나. 이 문제 우리 3과목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세요. 단골 문제. 국제물류 보안제도죠. 잘 보세요. 이거부터 할게요. 110번에. 뭐부터 할 거냐? 자, 1번이 뭐냐? 1번은 키워드가 컨테이너 안전이에요. 안전. 2번은 뭐냐? 24. 선적 24시간 전이에요. 선적 24시간 전 적하 목록 제출이에요. 네, 적하 목록 제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4번. 갑자기 왜 4번을 넘어가는, 왜 4번부터 하느냐? 그거 비밀입니다. 4번은 선박.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시설의 보안이에요. 항만 시설. 보안이고요. 이거를 만든 곳이 IMO, 국제해사기구. IMO, 이게 나와요. IMO. 국제해사기구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시티파트. 키워드가 세관 플러스 기업. 그 반드시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민관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민관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1, 2, 4. 저는 이렇게 풀어 문제를요. 1, 2, 4, 5에 대한 키워드가 여기 보기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예요. 이런 키워드가 안 나왔어요. 그럼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3번. 저는 이렇게 찍습니다. 예. 아닌 거부터, 내가 아는 거였다면 아닌 거부터 걸러보자.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요 3번.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는요 해상뿐만 아니라 밑줄할게요. 해상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트럭 등의 운송수단 밑줄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국 관세청에 제출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거 뭐라고요? 최종적 제출. 최종적 제출이 키워드여서 최종적 제출이 키워드에서 키워드 3번 뭐야? 파이널 룰. 답은 3번 가져가 주세요. 딱 요렇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요런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수업한 중간에 한 2시간 반 짬이 나가지고 잠깐 촬영하러 왔는데 집에 와 오늘 날씨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워서 지금 여기 촬영장 지금 에어컨 틀었는데도 지금 30도 등에 지금 땀이 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땀이 지금 자 그래도 올려야 됩니다. 자 111번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전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끼세요.
답은 일단 2번이에요. 111번에 선명 미확정 보험이라고 하는데 2번입니다.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예, 이거 제끼세요. 예. 제끼시고 키워드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틀리라고 낸 문제 맞습니다. 이거. 자, 112번 넘어갈게요. 인코텀즈 문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면 기본 두세 문제가 수제가 되거든요. 자, 인코텀즈 규칙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인코텀즈. 우리 인코텀즈 제가 3과목 영상에다가 올려놓았고요. 먼저 여기대로 또 잠깐 제가 핵심 설명드릴게요. 1번입니다. DAP 도착지 인도란 맞는 말인데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 합의된 지점에서 밑줄입니다.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밑줄.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거기 적어주실래요? 양화 준비 상태. 양화 준비 상태. 맞는 말입니다. 2번 선측인도 FAS.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 밑줄. 선측이 키워드 선측. 맞고요. 물품이 노인 때까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 의무를 부담하는 것 맞습니다. 3번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선박에 적재된 때 밑줄이에요. 적재. 맞아요. 적재. 이 적재와 관련된 세 가지가 FOB 선박에 적재된 때, CFR 선박에 적재된 때, CIF 역시 선박에 적재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른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위험이라는 말이 또 위험. 이 적재 시점에 FOB 같은 경우는 위험과 비용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간다면은 요건요 위험만 이전해요. 그러면은 비용은요 목적지 적용 목적항 도착 시 다 설명은 못 드려요. 예, 목적항 도착 시 이겁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장 인도란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 같은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상태로 둘 때 맞습니다. 공장 나왔고요. 근데 5번 인코텀즈 2020 규칙 그 자체로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이 아니다, 매매계약 아닙니다. 인코텀즈는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 네, 가격 조건을 의미해서 답은요 5번. 인코텀즈를 진즉에 파악을 했다면 진짜 1도 아닌 문제입니다. 이거 꼭 챙겨주시고요. 113번 이런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전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예전 거부터 해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시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쉬운데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방법 자 말씀드릴게요. 113번 자 이거예요. 논리 구조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있었어요. 매도인의 계약 위반. 그럼 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피해를 보겠죠. 매수인은 피해자가 돼요. 그럼 이 매수인, 피해자인 매수인을 살려줄 구제 제도가 있어요. 구제 제도, 구제 방법. 이게 뭐냐?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특정이행 청구권. 특정이행 청구권. 요거 정리해 주세요. 예. 특정이행 청구권, 부가기간 설정권. 부가기간 설정권. 네. 하자보완권. 하자보완권. 많이 보세요. 계약 해제권.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감액권. 대금 감액권. 그 다음에 이제 대체물 인도 청구권.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외운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보니까 수술 나오더라고요. 대체물 인도 청구권. 이렇게 있어요. 6개일 거예요, 아마 6개. 예.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뭘 병행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동시에 병행. 병행할 수 있다. 병행 청구가 가능해요. 병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뭐는 없어요?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아예 없는 말.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저로서는 그냥 감사한 문제 되게 그냥 주는 문제. 예. 그러니까 제가 딱 챙겨드리는 것만 가져가세요. 저도 요것만 가지고 푼 거니까요. 제가 요것만 가지고 풀었다면 여러분도 요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끝. 자, 또 인코텀즈 문제 나왔습니다. 114번. 요거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네. (114번) 해상운송,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거래조건. 자, 우리 인코텀즈는 일단 총 몇 개냐? 11개죠. 인코텀즈 2020. 물론 여러분, 제가 인코텀즈를 쓰려면은 이거 전 버전인 2010이나 더 전 버전인 2000 버전 써도 돼요. 자, 인코텀즈 총 11가지가 7가지 그리고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가 뭐냐? EXW, FCA, CPT, CIP, DPU, DAP, DDP. 4가지는 뭐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FAS, FOB, CFR, CIF. 딱 이거 물어본 거야. 이것만. 답은 1번 끝.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15번. 여러분 115번도 정말 제가 푸는 방식으로 딱 쉽게만 가져가세요. 진짜 딱 쉽게만. 예. 딱 쉽게만 가져가 주시고요. 무역구제제도에서 나온 트레이드 레메디 있는데 115번. 이거는 뭐 교재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 뒤져도 나와 있는데 있어요. 이것도 관세법에서 또 흡수해가지고 긴급관세라고 부과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 근데 1번에 보시면은 긴급관세 제도는 이거 있죠. 이거 불공정 수출행위예요. 즉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가 아니라 불공정이에요. 불공정. 답은 1번. 불공정입니다, 이거. 예. 답은 1번 끝. 그 다음에 2번은요. 상계관세는 이거 밑줄할게요. 중간에. 보조금 밑줄 키워드고요. 3번 반덤핑 관세 제도는 그 중간에 정상가격 이하 덤핑 수입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또 116번 또 인코텀즈 문제네요. 네. 116번 인코텀즈 문제 보시면은 인코텀즈 규칙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인코텀즈는요. 인코텀즈는 적용을 하는 게 있고요. 적용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의무 위반 그리고 의무 위반 시 구제제도, 아까 같은 구제제도, 그거는 CISG에서 규정한 거고요. 대금, 지급, 시기, 장소, 방법, 시장방 이런 것들 규정 안 하고요. 또 소유권 이전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셀러와 바이어의 각각의 의무 요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답은요 4번. 나머지는 요거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답은 4번. 조금 빠른가 속도가? 근데 제가 지금 더워서 빨리 하는 것도 있어. 지금 온몸이 지금 갑자기 샤워한 것처럼 찝찝해가지고 더워가지고 지금요. 현재 여기 31도 이 스튜디오 안에 지금.
에어컨의 바람이 미지근합니다. 와, 밖이 얼마나 더운지. 자, 117번입니다, 여러분. 원래 물류관리사 보러 갈 때 덥잖아요. 제가 시험 보러 갔던 2019년에는 그때는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나 비가 와서 하루 종일요. 예. 자, 그때 시험 볼 때 주차권도 대학교, 그때 저는 경성대학교 부산에 쳤었는데, 네. 17번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풀려요. 일단은 ICC 2009에서 담보하는 위험. 여러분, 담보하는 위험이죠. 담보 위험이라는 게 뭐냐? 담보 위험이라는 거는 이른바 보상해주는 위험이에요. 보상해주는 위험. 보상해주는 위험.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4번에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 보내는 사람이 포장을 제대로 안 했어요. 또 포장이 되게 부적합해요. 그래서 찢어져가지고 터져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럼 보험 처리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면 누구나 보험금 타먹을 수 있겠죠. 포장 대충 하면요. 이거는 4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송화인. 물건 주인의 송화인의 의무 중에 하나, 의무예요. 포장을 적합하게, 적절하게 할 것. 의무입니다. 의무. 답은요? 4번이죠. 이거는 잘만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인코텀즈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규칙 영어인데요. 만약에 영어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은 과감하게 제끼셔도 되고요. 대신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근데 인코텀즈를 이미 아신다면 키워드 말씀드리면 아마 또 바로 아실 거예요. 먼저 들어갈 내용이죠. 먼저 무조건 우리 인코텀즈 앞에 이제 시작하는 건 잘 보세요. 첫 번째, 기억. 이것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seller delivers 인도한다 the goods 물품을. and 그리고 transfer 이전한다 the risk 동그라미 위험 앞에 이전. 원래는 이전하는 게 위험과 비용이 같이 가거든요. 위비 같이 가는데 위험만 썼어요. 그리고 the buyer by handling them over to the carrier contracted by the seller. 밑줄입니다. carrier contracted by the seller. 이건 뭐요? 셀러가 운송 계약했다는 거예요. 셀러가 운송 계약. 일단은 5번 그으시고요. 그럼 D 조건이냐 C 조건이냐.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황상 잘 보시면은 seller delivers the goods and transfer the risk to the buyer handling them. 그들에게 줬을 때 by handling them over to the carrier. 예, 그러니까 운송인에게, 즉 물품을요 운송인에게 교부할 때 교부 시 위험이 이전된대요. 셀러에서 바이어에게로요. 근데 이게 왜 C고 D가 아니냐? 맞죠? 여러분, D 조건은요. D 규칙은 셀러 딜리버리 배송을 한다. 어디까지요? 운송인에게요. 목적지까지예요. 무조건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나와야 돼요. 예, 목적지가 언급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데스티네이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억이에요. 안 나왔죠? 그럼 D는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예, 2번 4번 그으시고, 심지어 contracted by the seller or by procuring 조달이지만 무시해 주시고요. the goods so delivered. 그렇죠. contracted by the seller. 어떤 캐리어? 셀러에 의해 계약된 캐리어. 그러니까 셀러가 이 운송이 바로 누구에 의해 계약한? 셀러와 계약한이에요. Contracted by the seller. 셀러와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운송 계약 누가 하는 거예요? 셀러가 운송 계약한다는 거. 답은요 1번과 3번 중에 하나겠네요. 바이어가 들어가냐 셀러가 들어가냐. 여기서 센스. 실질적으로 제가 인코텀즈는 누구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무조건 셀러 중심. 바이어라고 시작하면서 잘 나오진 않아요. 거의 안 나옵니다. 보시면은 seller may do
So by giving the carrier physical possession of the goods in the manner and at the place appropriate to the means of transport use. 자, 셀러라는 여기 잘 보시면은 분명히 적합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라. 물리적으로 그 캐리어 나왔고 마지막 줄에 트랜스포트 운송 나왔잖아요. 때려 죽여도 여기에 누구밖에 안 들어가요? 셀러입니다. 셀러. 저 같으면은 무조건 주어 셀러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간 없다면 바로 3번 찍고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절 믿으세요. 자,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푼 것만 인지하세요. 이것 때문에 이걸 더 다 봐야 되나? 시간 얼마 없으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 믿으세요. 119번은 제가 어디서든 강의할 때든 맨날 강조했던 부분들이 맨날 강조했던 거. 예. (119번)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세계 관세기구 밑줄 바로 두 번째 줄에 세관 밑줄 옆에 인증 밑줄 2번 끝 세관 나오고요. 인증 나오잖아요. 끝 AEO 끝. 이게 다예요. 이것만 찍으면 돼요. Otherwise economic operator 중요한 거 아니지만 AEO 끝. 네. 120번 관세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문제로서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0번 같이 볼게요. 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국물품, 내국물품이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물품이고요. 특히 1번에 보시면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일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은 했대요. 그런데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이래요. 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이 있고 수리 후가 있어요. 수리 전은 아직 외국 물품이고요. 수리 후는 내국 물품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준비하세요. 그냥 더 가져가지 마시고요. 근데 수리되기 전이라고 했죠? 내국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물품. 정답은요 1번 끝. 자, 조금 더 쉽게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좀 어려웠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딱 풀어드린 대로만 딱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반복해 나올 여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일단 요거 마무리 짓고 저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지금 추가로도 준비하고 있는 게 25년 기출을 풀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25년도에 나왔던 계산 문제만 몇 개 특집으로 해가지고 또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도 오늘 저녁에 업로드 바로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